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행렬이 서로 같다 또는 상등하다, 영어로는 equal이라고 하는데요. 같다 또는 상등하다 라고 하는 것은 두 행렬의 크기가 같고 각 성분이 모두 같을 때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두 개의 행렬을 우선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A, B, C, D 라는 하나의 행렬이 있고, 그리고 E, F, G, H라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다라고 할 때 두 개의 행렬이 같다 또는 상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건 두 개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이 두 개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각각의 성분이 모두 같을 때, 각각의 성분 또는 원소가 모두 같은 값을 가질 때 얘네 둘이 같다, 요 두 행렬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지금 각각의 행렬을 보시면은 얘는 2행 2열의 행렬이고, 근데 요 표기를 앞으로 지금 계속 행열을 한글로 쓰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통 수학에서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은 2 곱하기 2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앞에가 의미하는 게 행의 개수, 뒤에가 의미하는 게 열의 개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요 행렬, 요 행렬은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얘도 마찬가지로 2행 2열의 원소를 갖는 행렬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두 행렬이 같을 경우에 우선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얘랑 얘는 두 개가 같죠. 크기가 우선 행렬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을 수 있는 조건에 첫 번째를 만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각 성분이 모두 같을 때를 의미한대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A라는 원소랑 또는 성분이랑 E라는 성분이 같아야 되고, 여기 B라는 성분하고 F라는 성분이 같아야 되고, C라는 성분하고 D라는 성분의 값이 같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D라는 값하고 H라는 값이 같아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똑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의 값이 서로 같게 되면은 그러면 두 행렬이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렬 A의 음의 행렬은 마이너스 A로 나타내고 A의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이 얘기는 뭔가요? 한번 볼까요? 그럼 A라는 애 행렬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럼 A라는 행렬을 우리가 1, 2, 3, 4 계속 2 곱하기 2짜리만 하면 심심하니까 5, 6 이렇게 볼까요?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짜리 행렬인가요?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두 개의 행과 세 개의 열을 갖는 행렬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행렬 A라는 A의 음의 행렬은 마이너스 A로 나타낸대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 요 행렬 A의 음의 행렬은 마이너스 A로 나타내고, 각각의 A의 모든 성분의 부호를 각각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지금 또 너무 양의 정수만 갖다가 쓰니까는 조금 심심할 수가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로 바꿔봅시다. 원래 행렬이 이렇게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으면 마이너스 A라는 애는 요 1이라는 애, 요 1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라는 애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는 애는 5, 3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애는 4, 6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6. 요렇게 될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똑같이 2 곱하기 3이 유지가 되죠. 크기는 유지가 되되 각각의 부호가 반대로 되더라. 각각의 모든 성분의 부호가 반대로 되더라. 행렬의 덧셈,
지금 보시면은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행렬의 덧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건 쓰지는 않고 요거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A라는 행렬이 요렇게 생겼대요. M행 N열짜리 행렬이고, B라는 애도 지금 M행 N열짜리 행렬이더라. 근데 지금 각각의 성분의 표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성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행렬은 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더하느냐? 각각의 원소끼리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1행 1열의 원소는 1행 1열 B라는 행렬의 1행 1열의 원소랑 더해주면 되겠고, 1행 2열의 원소끼리 더해주고 M행 N열끼리의 원소끼리 더해주면은 각각의 원소끼리 더해주는 게 이제 행렬의 덧셈이다. 근데 요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더하고자 하는 두 개의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지금은 M 곱하기 N으로 두 개가 같으니까 더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크기가 다르다 라고 한다면은 더하실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요런 경우가 되겠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A는 갖다 씁시다. 네, A라는 애는 2 곱하기 3이고, 만약에 B라는 애를 111 000 네, 요렇게 두게 되면은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 돼서 A 더하기 B를 취해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각각의 원소끼리 더해주시면 되니까는 2, 3,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 6 네, 요런 행렬을 갖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B라는 애가 요렇게 2 곱하기 2짜리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은 얘가 A 더하기 B가 계산이 될 수가 없다. 네. 두 개의 행과 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렬의 뺄셈, 덧셈하고 마찬가지로 우선 크기가 같아야지 뺄셈이 성립을 하고요. 각각의 성분의 위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 빼주면 돼요. 빼주면은 이게 행렬의 뺄셈이 되더라. 행렬의 실수배가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A라는 행렬에다가 스칼라 K를 곱해준대요. 어떤 상수 K를, 실수 K를 곱해주면은 각각의 원소에다가 모두 K를 곱해주셔야 돼요. 어떤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에다만 K를 곱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행렬에 스칼라배를 한다라는 것은 각각의 모든 성분에 대해서 K를 곱해주는 거다, 스칼라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행렬이 지금 1, 2, 3, 4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2 곱하기 A에다가 스칼라 2를 곱해준다. A라는 행렬에 스칼라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각각의 원소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되니까 1 곱하기 2, 2 곱하기 2, 3 곱하기 2, 4 곱하기 2 이렇게 돼가지고 2, 4, 6, 8 이렇게 되더라. 그 스칼라 행렬의 실수배는 모든 원소에다가 곱해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어떤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에다만 스칼라배를 해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행렬의 곱셈. 네, 행렬의 곱셈을 보시면은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행렬을 곱하고 싶대요. 아까는 스칼라배를 해준 거였고, 얘는 행렬끼리를 곱해주고 싶은 거예요. A라는 행렬의 크기를 봤더니 M행 N 10짜리다. B라는 애를 볼까요? B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죠? N행 P 10짜리다.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네 둘을 곱해주게 되면은
어떤 C라는 원소를 갖는 행렬이 생성이 되는데, 그때 행렬의 크기를 볼까요? M행 P열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선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은 뭘 알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 내려볼게요. 네. 보면은 지금 A라는 행렬은 M행 N열짜리 행렬이고, B라는 애는 N행 P열짜리 행렬이다. 얘네 둘을 곱했더니 C라는 행렬이 나왔는데, C라는 행렬의 원소는 행과 열의 개수를 봤더니 M 곱하기 P더라. C는 M행 P열의 행렬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행렬을 서로 곱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곱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나 빼기는 두 개의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지 더하거나 뺄 수가 있었잖아요. 곱하기에서는 어떤 특징을 만족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곱하고자 하는 앞의 행의 열의 개수랑 곱하고자 하는 뒤의 행렬의 행의 개수가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여기가 앞에 거 행렬의 열의 개수랑 곱하고자 하는 뒤의 행렬의 행의 개수가 두 개가 같아야지 곱이 성립을 하고, 행렬의 곱이 성립을 하고, 그때에 생성되는 최종 결과물인 결과 행렬은 어떤 크기를 갖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을 뺀 애들 남아있는 게 뭐죠? M하고 P가 남아있죠? 네. 걔네들로 이렇게 행렬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꼭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행렬의 곱은 곱하고자 하는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랑 곱하고자 하는 뒤의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곱셈이 성립을 하고, 그때 나오는 결과에 해당되는 행과 열의 개수는 나머지 부분 앞쪽 행렬의 행의 개수 곱하기 곱하고자 하는 뒤쪽 행렬의 열의 개수로 그 결과가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요 C값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각각을 계산을 하는가. 아까 덧셈이나 뺄셈은 우리가 각각의 원소를 더하거나 뺐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C11 같은 경우는 A11하고 B11을 그냥 곱해주면 되나? 언뜻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는 앞에 행렬하고 뒤에 행렬의 크기가 같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줬던 거고, 얘 같은 경우는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행렬의 크기가 같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은 걔네들끼리 그냥 A12하고 B12 곱해준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만약에 C의 I 행 J 열의 원소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라고 한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A I 행의 첫 번째 값하고 B의 1J를 곱해주고, 그리고 A의 I 2값하고 B의 2J 값 곱해주고,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A의 IN 곱하기 B의 NJ, 요렇게 각각을 곱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계산한 얘네들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얘가 C의 ij 원소 값이 되더라. 행렬에 곱을 해준다라는 말은 얘네 둘의 곱을 해가지고 나오는 요런 행렬에 요 ij 번째의 값을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앞에 행렬의 i 행과 뒤에 행렬의 j 열의 원소를 각각을 곱해준 다음에 각각을 이렇게 다 곱해준 다음에 모두 더해준 게Cij의 값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C11 값 어떻게 구할까요? C11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C11 값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앞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행 뒤에 곱하는 행렬의 첫 번째 열의 원소를 각각을 곱한 다음에 모두 더해 주시면 되니까는 A11 곱하기 B11 더하기 A12 곱하기 B21 더하기 A13 곱하기 B31 더하기 쭉쭉쭉 A1n 곱하기 B의 N1 이렇게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른 것도 한 번씩 쭉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예를 들어서 하나 같이 볼까요? A라는 행렬이 1, 0, 0, 2, 3, 1 이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고 B라는 애는 111 300 123 요렇게 구성된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의 곱수는 어떻게 할까요? 얘의 곱수는 A 곱하기 B라는 애를 할 건데 지금 앞에는 2 곱하기 3 뒤에는 3 곱하기 3이니까는 여기 곱하고자 하는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랑 곱하고자 하는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으므로 곱셈이 성립을 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C라는 행렬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남아있는 애들 2행 그리고 뒤에 거는 3열 그래서 2 곱하기 3짜리 어떤 결과가 나올 거구나 즉 뭔가 요런 크기를 갖는 행렬 C가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부분 지금 여기 색칠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가 C11 값이니까는 A의 1행과 B의 1열을 각각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된다. 즉 A의 1행, B의 1열 각각의 원소를 곱해서 더해주면은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3 더하기 0 곱하기 1 즉 다시 얘기하면은 1 값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는 1 값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요 부분 요 부분 채워주려면 어떻게 되죠? C의 1, 2 값이니까는 A의 1행과 B의 2열의 값들을 모두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즉 얘도 1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나머지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은 얘는 C의 1, 3이니까는 1행 3열 얘도 마찬가지로 1값 나오겠구나. 얘는 C의 2, 1이니까는
A의 2행과 B의 1열 곱해주시면은 2 더하기 9 더하기 1 값이니까는 12가 나오겠다. 네,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C의 2 값이니까는 2행 2열 여기랑 얘랑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 더하기 2 그래서 4값 나오겠구나. 마지막으로 얘는 C의 2, 3이니까는 2행 3열 마지막으로 네 2행 3열 얘를 이용하면은 2 더하기 3이니까는 5 값이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행렬의 연산 관련된 내용 설명을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한 번에 이제 강의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난 영상에서는 행렬의 정의를 설명을 드렸고 그걸 일반화한 표현 보여드렸으면서 8가지 특수행렬을 각각을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행렬의 연산들, 행렬끼리 더하거나 빼고 그리고 행렬에 어떤 실수 배를 해주는 거 아니면 행렬끼리 곱하는 거 그래서 뭐 각각의 특징은 행렬의 더하기 빼기는 두 개의 더하거나 빼고자 하는 행렬의 두 개의 크기가 같아야지 더하거나 뺄 수가 있고 행렬에다 실수배 해주는 경우는 어떤 하나의 행이나 열에다가 곱해주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전체 원소에다가 실수배를 해줘야 된다. 그 마지막으로 행렬끼리의 곱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 라고 하면은 그때의 조건은 곱하고자 하는 앞의 행렬의 열의 개수랑 곱하고자 하는 뒤의 행렬의 행의 개수의 크기가 같아야지 곱셈이 성립을 하고 행렬끼리의 곱셈이 성립을 하고 그때 생성되는 결과값으로는 결과 행렬의 크기로는 그 앞에 곱하고자 하는 행렬의 행의 개수 곱하기 곱하고자 하는 뒤의 행렬의 열의 개수의 크기로 그 결과물이 출력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행렬과 벡터 기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그 행렬의 연산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